최강욱의 최강시사. 네, 한국당 비대위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협치 내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와 비대위 안팎의 여러 현안들 그리고 협치 내각에 대한 입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좀 예. 비통한 마음입니다만은 어제 예. 이제 노회찬 의원의 가슴 아픈 소식이 있었잖아요. 예, 예. 의원님도 함께 노동운동을 해오셨고 특히 이번에 원내대표단 방미 일정으로 계속 함께 하셨다가 지금 예. 귀국하자마자 이런 소식을 접하시고 말았는데 충격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심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게 또 3명의 국회에는 대한민국 지금 국회에는 3명의 용접공이 있는데 예. 1명의 용접공이 또 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네. 그 나머지 2명은 이제 지금 민주당의 홍영표 대표 아, 그렇군요. 또 저 이렇게 네. 노회찬 또 전 대표 이렇게 네. 세 분 다 원내대표신데. 예, 이 세 사람이 공교롭게 다 같은 시대 때 그렇군요. 노동운동을 했었고 예. 노선과 또 방향은 맞지 않았지만은 늘 그래도 때로는 먼발치서 지켜보고 때로는 가까이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네. 늘 사회적 약자들 소외계층이 특히 열악한 노동 형제들에 대한 고민을 늘 많이 했었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가슴 아파서 참 저도 간밤에 제대로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 이번에 방미 일정을 함께 하셨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좀 뭐 이상한 눈치라거나 이런 걸 느끼신 게 있었나요, 혹시? 참 제가 그러니까 엊그저께가 되는 거죠. 벌써 이제 3일 전인데. 예. 지난 그 토요일 날 미국 워싱턴에서 이제 3일간의 18개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이제 네. 원래는 그 뒷날 이렇게 토요일 하루 쉬고 이제 들어오는 걸로 됐습니다만 제가 이제 일찍 들어오는 관계로 나머지 홍영표 대표, 노회찬 대표 뭐 다른 원내대표들도 막 다 그냥 저랑 같이 들어오겠다 해가지고 같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예. 제가 미안해서 들어오기 전날 밤에 이제 술을 한 잔 샀는데 예. 그날 방미 기간 중에 첫째 날, 둘째 날은 좀 말수도 적었고 좀 약간은 힘들어하는 모습도 간간히 느껴졌는데 네. 들어오기 전날 그 마지막 그 이제 뭐 맥주와 와인 한 잔 하는 자리에서는 참 과거 노동운동 해고하면서 그 좀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거 네. 이분이 마음고생 좀 일부 털어내고 그래도 같이 귀국하게 돼서 좀 다행스럽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아마 그렇게 좀 즐거워했던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옛날 기억 떠올리면서 그러고 들어왔는데 이 비보를 전해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정치사에 지금 노회찬 의원이 남긴 족적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 대표님 개인 입장에서 노 의원이 어떤 분으로 기록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 진보 정치계의 분명히 큰 벨이었습니다. 예. 노회찬 대표께서 생전에 방송이나 공식 행사에서 저를 평가하실 때면은 수십 년 동안 잘 알고 지낸 분으로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예. 저도 노 대표님을 늘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진보 특히 이 정치 노동운동의 처절한 현장에서 늘 노동자의 소외된 그런 약자의 고충을 대변하는 분이었어요. 예. 그게 이번 미국 순방 때도 옛날에 이 참 취업을 위해서 자신이 용접 면허증을 딴 이야기를 하면서 홍영표 대표도 따고 나도 따고 그래서 우린 다 용접공이다 그러면서 예? 그런 현장을 늘 중시했던 분이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 거대 기업과 맞서 싸우면서 경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앞장서실 만큼 강단이 있으면서도 늘 해학과 유머를 또 잊지 않았던 그런 대한민국 진보 정치사의 큰 얼굴이었죠. 정말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대표님이 단식하면서 주장했던 드루킹 특검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지금 희생자가 하나 생긴 셈인데 어느 정도 좀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예. 이 허익범 드루킹 특검이 사실상 이 특검의 본질은 지난 대선 공간에서 드루킹 일당들이 그렇죠. 이 댓글 조작 매크로라는 이 네. 장치를 가지고 댓글 조작을 한 겁니다. 네. 이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아주 중차대한 범죄이거든요. 네. 뭐 그런 실체적 진실을 이제 어느 누구 성역 없이 특검이 밝혀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더 크게 가질 겁니다. 네. 뭐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이 드루킹 특검의 이 여론 조작 부분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이 다양한 정보가 이렇게 조작되어지면은 그 조작된 정보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 때로는 재산 이런 손실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중차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발본색은 해야죠. 예. 그러니까 특검법의 취지는 그랬는데 지금 드러난 결과는 정작 그쪽에서는 별 뚜렷한 성과가 지금 보이지 않고 노회찬 의원 불법 정치자금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더니 지금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관련해서 드루킹 일당들의 불법 자금이 예. 서해진 용처를 갖다가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고인이 된 노회찬 전 대표에게도 이렇게 갈 것이 이제 간 것인데 이제는 특검 입장에서도 이 드루킹이 그럼 댓글 조작을 통해서 뭘 하고자 했던가, 예. 누구를 위해서 분명히 이 진실을 밝혀야 할 부분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특검 수사는 저는 시작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의 입장도 대표님 생각과 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결과적으로 하여튼 정치인에 대한 어떤 특정 세력의 조작, 접근, 또 뭐 자금의 제공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불법적인 피의 사실 공표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이제 이런 희생이 생겼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특검으로 유력 정치인이 이렇게 운명을 달리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 특검을 또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특검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해야 할 판이다. 네. 이렇게 이제 어제 원내대책에서 어떤 입장이 나갔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과거에 지난 일도 잘못됐다 그러면 이건 적폐로 규정하고, 예. 고쳐야 될 문제는 적폐의 문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수십 년 전의 일도 끄집어내가지고, 또 신속한 수사와 함께 또 결과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산권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미 사회적 지탄과 국민적 무리를 이렇게 크게 빚어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이게 예외가 되고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도 많은 사람, 저도 고발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예. 자신의 문제를 국회에서 뭐 이야기했다고, 뭐 허위사실 내지는 무슨 내용으로 고발을 했는데, 많은 우리 동료 의원들을 다 고발 조치하고, 자기 자신에게 단 손끝만 치라도 안 좋은 이야기나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바로 고발 조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래서 부의를 밝혀야 된다. 국회 차원에서나 뭐, 많은 또 어른 사람들이 문제 제기가 되면은 이 사람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희한하게 대한민국 경찰이나 검찰이 이재명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의 이런 작년 국정감사 결과물을 가지고 고발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드루킹 특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희가 입장을 전한 것이고, 예. 만일 이런 주장을 하고 야당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의 없는 자세와 태도로 나온다 그러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죠. 그러면 결국 또
정치적인 차원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신 걸로 들리는데 이게 지금 과거에 새누리당 매크로 여론조작과 관련한 특검의 필요성 또 과거 성완종 리스트에서 언급됐던 그 정치자금 제공의 문제 이거는 드루킹 사건이나 지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정치인의 추문과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그것도 다 특검으로 밝혀야 되는 일인가요? 그는 이미 경찰이 네. 아주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새누리당 매크로 조작 사건에 대해서? 그럼요. 당연한 거죠. 네.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다르다. 내용에 대해서 네. 충분하게 강력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려 더루킹 이 지금 특검이 이루어지기 전에 더루킹 일당들의 경찰 조사에 투입된 인력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과거에 한나라당 시절에 이 댓글 조작 부분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는 제가 하는 얘기가 좀 전에 물어보신 네. 내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예. 그런 많은 의혹들과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기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네. 경찰이나 국가가 해야 될 일이 검찰에서 안 한다면은 국회가 예, 안 한다면 국민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뭐 인사라고 해서 예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예. 하여튼 뭐 마음이 무겁지만 현안에 대한 질문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청와대가 협치내각을 지금 제안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국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좀 상당히 뜬금없는 갑작스런 입장이 나왔는데요. 네. 이게 협치 내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입장이 나온 차례 그러니까 이 최고 권력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예. 그럼 이 협치라는 것은 야당을 상대로 같이 하자는 이야기인데. 예. 그럼 거기에 따른 제안이나 설명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제안이나 설명은 구체적으로 아직 하나도 없는 가운데. 예. 청와대 입장만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언론 보도가 돼가지고 청와대 입장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다. 이런 것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진정한 뭐 협치 내각을 꾸려 나가고자 한다. 그래서 뭐 이제 국회도 뭐 생산적인 국회가 되고 정쟁을 뭐 없애면서 뭐 국가의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큰 힘을 만들자든지 네. 이제 더 이상 뭐 이 진보 보수 정당의 어떤 뭐 이런 뭐 진영 논리나 싸움을 가지고 국민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지 말자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국회 의석이 뭐 저 민주당이 130석밖에 안 되니까 협치해야 된다. 이거는 좀 뜬금없고 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아마 민주당의 저 파트너인 홍영표 대표가 예. 이분은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인데 예. 국회가 이제 과거에 서로 불신과 반목 대립의 어떤 그런 여야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상생으로서 같이 협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국회로 가자야. 그래서 아마 홍영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협치를 제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청와대도 그렇게 얘기했죠. 당에서 먼저 네, 요청했다고. 그러니까 네. 이 협치를 제안한 게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장관 앞으로 개각이 있을 때 그런 야당도 참여하는 그런 내용으로 뭐 협치 내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좀 야권에도 이제 기회를 좀 주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선의적으로 해석하면은 네. 뭐 이 선의적인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정치적 도의는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근데 대표님 지난 20일 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대연정에 관한 언급을 하신 바가 있고 또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다 인정하시던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성의 있는 제안을 해오면 한국당이 먼저 청와대에 우리 적절한 인사가 있다 이렇게 내각에 참여할 의사와 함께 추천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인식은 이
국민 피부에 와닿게 하고 정책은 대한민국 현실에 걸맞게 가는 방향으로 이제 예. 당의 노선과 방향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이라면은 문재인 정권이 이제 대립과 반목 그러니까 보복의 정치를 청산하고 예. 진짜 제대로 된 협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자는 어떤 그런 반성과 또 진정성 있는 그런 다짐이 있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우리 당 차원에서도 검토가 되어져야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말로는 지금 민생을 위한 협치가 필요하다라고 다들 그러시던데 지금 네. 이 방법도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이 지금 여당과 정부에서 있는 것 같은데 한국당이 생각하는 협치, 민생을 위한 협치의 방식은 뭐가 있을지 좀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제 2년 차에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잘하고 계신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남북 관계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렇지만 아직까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끊임없는 정치 보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이런 사실상 산업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현장에 왜곡된 어떤 임금 구조는 근본적인 이 중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 대표님 30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많은 이제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첫째도 제가 정치 보복하지 말고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안 하겠다는 어떤 그런 분명한 선언이 나와줘야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협치가 가능하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협조를 해달라. 그러면 도와드려야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